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6년에 선고된 흥미로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커피숍 권리금 거래가 과연 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배경과 당사자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김 씨입니다. 2003년 9월 커피숍을 운영하던 박 씨가 김 씨에게 찾아와서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팔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커피숍을 1억 5천만 원에 팔아주면 소개비로 3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김 씨는 매수자인 이 씨를 찾아서 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박 씨와 이 씨는 커피숍의 시설과 비품 그리고 권리금을 합쳐서 1억 2,5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씨는 건물주와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보증금 7천만 원과 월세 285만 원 조건이었어요. 거래가 성사된 후 김 씨는 박 씨로부터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원심 판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에서는 김 씨가 받은 1,800만 원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한도인 329만 2,500원을 크게 초과한다며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커피숍은 건물에 해당하고 권리금이나 시설 비품대도 모두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김 씨가 받은 1,800만 원 전체가 부동산 중개업법상의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며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와 핵심 쟁점. 김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제가 받은 돈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수수료가 아니라 권리금 거래를 도와준 사례금입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중개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 쟁점이 드러납니다. 과연 커피숍의 권리금 거래가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항소심의 혁신적 판단. 항소심 법원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중요한 구분을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말하는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점포 위치의 이점 같은 것들은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 사건에서 실제로 거래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박 씨는 원래 권리금 없이 건물을 임차했다가 자신이 시설을 갖춰서 커피숍을 운영했고 이제 그 권리금과 시설을 이 씨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이 씨는 별도로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최종 판결과 그 의미. 따라서 법원은 김 씨가 받은 1,800만 원은 권리금 양도 계약을 중개한 대가이지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규율하는 임대차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리금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적용 범위 바뀌므로 법정 수수료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김 씨는 이 재판과 관련된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단순히 상가 건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가 부동산 중개업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가게를 운영하거나 권리금 거래를 할 때 이런 법적 구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